잠깐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로 원래 주제로 좀 돌아가서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퇴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구차하다고, 본인도 구차하다고 했는데 아내 탓을 했어요. 물러나면서 그 흑석동에 있는 25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이 나는 모르고 아내가 다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 변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축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첫째 지금 우리 심영카가 지적하신 아내 탓. 아마 이 땅에 많은 남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 탓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러셨죠. 그래서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 탓이 사실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따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서명도 하고 또 일련 후배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여러 가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남 탓, 특히 아내 탓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보수 언론을 얘기를 했어요. 왜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보수 언론을 얘기하는지. 부동산 투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모르지만 아마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저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 진보는 안 와가지고 내가 밉지만 보수가 더 싫으니까 나를 계속 지지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건지. 보수 언론이 언제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고 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보수 언론을 불러들인 게 그렇고 같은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도 거론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하고 집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보수 진보의 문제도 있거니와 특히 이제 여기서는 제가 시각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한반도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이 잘못돼서 어려움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보수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실제로 우리 정책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과의 긴장 관계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했다면 이런 정도의 문제까지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솔직히 좀 지리멸렬하죠. 언론은 대부분이 언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친정부적이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에 언론을 모니터하는 요원이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문, 방송 물론이고 인터넷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이 문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은 신문 중에 한두 군데 있고 방송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언론이 좀 더 본연의 역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길어졌지만 딱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딱 하나만. 농담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또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굳이 비통함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농담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농담보다는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했던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25억 상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여러 가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정말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잘 뜯어보겠는데요. 지금 흑석동 상가 작년에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에 매매 거래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때 무슨 돈으로 했냐면 은행 대출 10억 원 받고 그다음에 개인 채무,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친척에게서 빌렸다 이러는 것 같은데 개인 중에서 3억 6천만 원 빌려준 여유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3억 6천을 빌리고 아내 퇴직금, 그다음에 살고 있던 집에 전세까지 빼가지고 아예 올인을 한 그런 형국이 됐어요. 자,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님. 자, 진짜 이거 정말 올인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올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비속어기 때문에 그 말은 약간 취소해요. 전부 이렇게 돈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 상가에 배분이 되고 난 다음에 구입을 했는데, 저는요, 은행 대출 같은 데 받으려면요, 우리 같은 직장인들 경험해보면은 저 재직증명서, 아니면 남편 재직증명서 이런 거 은행에서
달라고 그러거든요. 다 떼야 되죠. 예. 그런데 10억 원씩이나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아내가 남편 모르게 그러면은 청와대에 와서 재직지면서 몰래 떼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어떻게 아내가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청와대 김의겸 전 부대변인 얘기도 보면 내가 알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한 다음이었다. 계약한 다음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명의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처럼 네. 뭐 지금 제가 보기엔 뭐 은행 특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3.4% 정도 담보 대출은 거의 요즘 시세고요. 네. 3.2에 3.4%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40%예요. LTV 담보 대출 비율이. 그럼 이제 25억에 40%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보기에 뭐 대출 과정이 특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 계약한 다음에 본인 알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뭐 왜냐면 뭐 대출 받고 등기할 때 인감도 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계약한 다음에 알았다. 예, 그렇게 보면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모든 재산, 심지어 이제 전세자금까지 빼가지고 네. 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네. 저는 뭐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까 또 자금 마련한 거 보면은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네. 살고 있던 집까지 그냥 전세를 빼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투입을 해가지고 네. 흑석동에 상가를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4억 8천. 사실 이거는 자녀도 있고 한 입장에서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기는 정말 뭔가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누가 봐도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갈 데도 없어진 그렇죠. 상태인데. 지금 하루 만에 이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고 어디로 가서 살 것인가 대통령이 걱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오찬을 함께 하면서 네. 뭐 지방에 가서 잠깐 바람 쐬고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4억 8천 전세금까지도 지금 이 25억 흑석동 건물 사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 이 관사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드문 일이고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또 집도 그 전세집도 청와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인동에 있는 것인데 종로구 옥인동. 멀지도 않아요. 예, 박수현 전 않고. 대변인 같은 경우에야 머니까 그렇죠. 관사에 왔다고 예, 하지만 충남에서 뭐 출퇴근하면서 청와대 대변인 한다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네. 그 편리를 봐주고 배려를 했던 것인데 그거를 그 특혜 사실상 특혜인데 이어받아서 했다는 거 그것조차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고요. 네. 청와대 근무했던 경험상 집이 종로에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대세집이건 자가이건 간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출퇴근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본인은 지금 그 관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차량과 기사를 뭐 선택할 것인가 중에 관사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사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자리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이 상징성이 있는 자리라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정말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얘기 시저가 했던 것처럼 네.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청와대 입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정권의 의중이 전달되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놓고 네. 이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을 과연 대변인이 말했던 대로 이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 절망감 이런 것들이 한층 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은 관사에 사시는 분들 보통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호출하면 가야 되고 이런 경호원들이 주로 많이 혼자, 그것도 가족이나 뭐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혼자 딱 들어가서 사는 경우 봤는데 이도현 의원님 이렇게 네. 관사에 들어갈 사람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김의겸 대변인이 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빼앗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그 관사에서 살 수 있었는데. 언론에 이제 대경 빌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경호처 빌라는 저도 이제 좀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떤 경호관 초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조금 합니다. 그래서 뭐 관저나 관사라고 얘기하기에도 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이렇게 사는 곳이지만 그래도 뭐 방도 작고 화장실도 작고 거실도 작고 하지만 그래도 독립된 주택으로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호원 분들을 위한 자리고 또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직들은 만약에 관사가 필요하면은 본인이 조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정아 씨 스캔들 났을 때 변양준 정책실장도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레지던스 얻어서 살았고
또 역대 그 청와대 대변인 가운데서도 또 다른 비서관들도 근처에 오피스텔 이런 데를 얻어서 살았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수현 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공주니까 공주에서 네. 출퇴근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김의겸 대변인이 굳이 그 옥인동에 있는 저택을 나와서 그 대경 빌라 들어간 거는 아주 적절치는 않은 거죠. 네. 자,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갑자기 그 무직자가 돼버렸는데, 뭐, 가족들, 아마 지금쯤이면 이틀 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 수리가 됐으니까 지금쯤이면 그 관사에서 나와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2022년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3년까지만 어떻게든 어디서든 살면 10억 버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10억 정도. 그러고 나서 새 아파트 딱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 차익이 이거 뭐 10억인지 그냥, 예. 모르겠고 물론 이제 흑석동이 예전부터 계속 부동산 그 재개발로 항상 이슈가 있던 데예요. 여기도 아마 금방 될 것 같긴 한데 저 일대가 사실은 한강 보이는 지역이라 네. 저 위치가 딱 보면은 우리 중앙대병원 들어가면 바로 그 좌측이에요. 어찌 보면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조만간 아파트가 뭐 들어설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네. 관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관사 뭐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유도리는 해줍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아. 뭐 우리 김의겸 전 부대변인이 어디가 살지는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 것 같고요. 네. 그 10억의 시세 차익을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어쨌든 저렇게 상가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또 공세를 할 그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투기냐 뭐 이런 의혹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네. 차익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일단 부인하고 있고 뭐, 네. 뭐 살 사람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물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세 차익을 당장 본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지금 10억이다 20억 시세 차익 봤다 이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아직 뭐 네. 검증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